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그 전문 법칙 관련된 사례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에게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을을 찾아가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하면서 을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아 갔습니다. 지금 을이 피해자네요. 자, 을은 이 사실을 친구 병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꼭 화살표를 치고 기억해 두세요. 병은 다시 갑이 을의 현금을 빼앗아 또 정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병이 또 정에게 말했네요. 이렇게. 그럼 보니까 재전문이 되겠네요. 이거는 재전문 진술이 될 겁니다. 우리 재전문 진술은 증거로 못 씁니다. 동의하지 않는 한. 자, 을은 갑을 강도죄로 신고를 했다. 검사 S는 갑에 대한 피신조서, 을에 대한 진술조서, 병과 정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갑은 검찰 조사에서 자, 갑은 범행을 부인합니다. 기소된 후에도 갑은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나오네요. 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여러분이 아실 것은 피신조서는 증거로 못 쓴다. 이거 아시면 돼요. 피신조서는 정례 요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증거로 못 쓴다. 그러면 X가 작성한 피신조서의 내용도 부인하고 있네요. 당연히 증거로 못 씁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모든 증거를 부동의했다. 이 부동의한 것 때문에 이것도 증거로 못 쓰겠네요. 재전문 진술은 동의할 때만 쓸 수 있는데 부동의했기 때문에. 자, S는 을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지만 을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네요. 아, 을이 죽었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S는 병과 정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을병 정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자, 병과 정은 진술조서가 문제가 없는데 을이 죽어버렸죠. 을이 죽어버리면 이 서류는 314조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겠네요. 그거 하나 검토를 하시면 되고, 병과 정은 공판정에서 자신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했다. 적법성 인정됐고요. 그 다음에 반대 신문권도 다 인정이 됐습니다. 자, 사례를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S가 작성한 갑에 대한 피신조서. 자, 피신조서는 부인하고 있죠? 증거로 못 씁니다. 2번, S가 작성한 을에 대한 진술조서는, 자, 아까 을이 사망했다고 그랬어요. 사망했습니다. 자, 을에 대한 진술조서는 원래로 따지면 312조 사항의 요건을 갖춰서 적실특반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문제는 진술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314조로 가야 됩니다. 314로 가면 필요성하고 특신 상태가 있으면 되는데, 필요성 죽었으니까 당연히 인정되죠. 따라서 특신 상태만 있다면 증거로 쓸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3번. S가 작성한 병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중에 갑이 을의 현금을 빼앗아 갔다는 취지의 부분은, 자, 병에 대한 겁니다. 자, 아까 을 피해자가 병에게 얘기를 했죠. 자, 병에 대해서 다시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이게 진술조서니까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재전문 서류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건 재전문 서류에 들어간다. 전문 법칙은 평상시에 이 사례를 푸는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시험장에 가서 당황해서 이거 찾지 못합니다. 이걸 연습을 했던 사람과 연습하지 않은 사람이 시험장 가서 차이가 생겨요. 당황을 해도 전문법칙 사례는 충분히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렵다고만 하시면 안 되고 평상시에 사례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특히 재전문 증거. 재전문 증거 같은 경우는 빨리 재전문 증거가 재전문 진술인지 재전문 서류인지 빨리 찾고, 재전문 서류 같은 경우는 요건을 갖춰서 검토를 하시고, 재전문 진술은 동의하지 않으면 못 쓴다라는 거 빨리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요건 재전문 서류이기 때문에 요건을 검토하시면 돼요. 진술조서는 312조 사항의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요건도 또 갖춰야 되죠. 재전문이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316조 문제겠죠. 그럼 피해자이기 때문에 316조 2항의 문제를 따져야 됩니다. 그럼 316조 2항을 검토해보면 필요성 인정되죠.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특신 상태가 문제가 될 거고요. 이 312조 사항은 적실특반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사례에서 실질적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했고요. 적법성도 인정된다고 했고 반대신문고도 다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특신 상태 인정되면 당연히 증거를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요건을 다 갖추면 증거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4번. 정은 갑이 을의 현금을 뺏어갔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경우, 자, 이번에는 을이 정에게, 자, 정 자체가 진술하고 있죠. 은금을 뺏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경우라면, 자, 이 정의 위 증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아까 우리 정이 을이 병한테 얘기해서 정한테 왔죠.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 자, 을이
병한테 얘기를 해서 병한테 다시 정이 왔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재전문 진술이 된다는 거죠. 자, 재전문 진술은 동의하지 않는 한 못 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피고인이 모든 증거에 대해 부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이건 특신 상태와 상관없이 이건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는 일단 사례를 검토하실 때 특히 재전문 증거 나오면 이렇게 확인을 꼭 해주세요. 을이 병에게, 병이 다시 정에게. 이런 거. 그 다음에 을이 얘기한 걸 또 조서에 작성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재전문 증거는 꼭 파악을 꼭 하셔서 재전문인 서류인지 진술인지 꼭 확인하시고. 자, 우리 사례에서 경찰 피신조서 부인하면 증거로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을에 대한 진술조서는 을이 사망했기 때문에 314조가 적용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314조고 사망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신 상태도 있으니까 증거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병에 대한 참고인 조서는 아까도 했지만 을이 병한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다시 조서로 또 온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재전문 서류가 되죠. 재전문 서류는 2개의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요건 다 갖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반드시 문건도 나오고 적법성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실질적 진전도 다 인정했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진정서 인정했다는 말 나오기 때문에 이 요건을 다 갖춘 것이다 증거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서류가 오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재전문 진술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재전문 진술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못 씁니다. 따라서 특신 상태에 있어도 증거로 쓸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증거는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전문법칙 관련된 사례가 나오면 여러분 아마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헷갈릴 만한 게 314조 문제 아니면 재전문 증거 문제입니다. 그 재전문 증거는 재전문 과정을 체크를 잘 해놓으시고 그래서 이게 재전문 진술인지 재전문 서류인지도 빨리 확인하시고 재전문 진술이 되면 그건 동의하지 않는 증거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재전문 서류가 돼버리면 그 중간중간에 요건을 하나씩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요건을 갖췄으면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번에도 우리 순경시험에서도 사례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 전문법칙 관련된 것을 평상시에 연습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은 이거를 당황해도 풀 수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당황할 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연습을 좀 잘 해놓으시고 재전문 증거 위주로 해서 자꾸 연습을 해놓으십시오.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을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